네, 그럼 본격적으로 월요일 부동산 올인원 일부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차현신 전문위원 자리하셨네요.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현신 전문위원님과 함께 부동산의 이슈와 정보를 짚어보는 부동산 이슈 진단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가에 투자하면 좋을지 전문위원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차현신입니다. 오늘은 상가 유형별로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가 하면 보통적으로 그냥 뭐 상권이 어우러진 곳 이런 식으로도 보통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상가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한번 나눠서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형별로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지 내 상가, 그리고 근린 상가, 복합 상가, 테마 상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범주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단지 내 상가를 먼저 보자면은 단지 내 상가가 한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워낙에 그 상권이 좋고 또 단지다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항아리 상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단지 내에서 확보된 상권 수요를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어떤 그 시세 대비 어떤 너무나 가격을 높게 써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통 가격보다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비싼 편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앞다퉈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그 확보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내정가의 150% 이하인데 사실은 뭐 그 이상 더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그 경쟁 미찰 방식에 또 따라 참여를 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구매력이라든가 상권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가 직접 가면서 한번 본인들이 각각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단지 내 배치라던가 또 위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가 면적 비율이 배후 단지에 비해서 다소 좀 면적 비율이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면적이 큰 것보다는 또 아무래도 크면은 좀 가격도 비싸겠죠. 하지만 그 단지 내에서 바로 거주자들이 바로 와서 이렇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소모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상가 면적 비율이 그렇게 큰 것보다는 좀 낮은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낙찰받기 전에 업종 선정이라든가 위치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또 최근에는 외부 시행사가 그걸 통째로 매입을 해서 다시 또 재분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양 주체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근린 상가. 근린 상가라는 것은 단지 내 상가랑 또 다른 겁니다. 어떤 이런 주택 단지의 인근의 도보로 걸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까운 근접한 거리의 상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전 분양이라든가 임의 분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지 내 상가보다는 좀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장기 비전을 갖춘 그 택지 지구가 들어서는 쪽에 어떤 먼 장기를 바라보고 내다보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심이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하나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그 택지 개발 예정 지역에 들어서면서 거기에 이제 신설 역세권이 이제 개통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거 어떤 각종 호재로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근에 대형 마트라던가 대형 상권이 버티고 있으면 오히려 그 작은 상가에 투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상권 형성이라던가 분양가 수준, 또 그 주변에 뭐 소비층이라든가 이런 동선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 꼼꼼하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복합상가, 복합상가라는 거는 바로 말 그대로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아래층의 상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층에는 이미 거주 인원이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점, 뭐 세탁소, 또 중개업소 이런 업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입점을 하면은 바로 위에 거주하는 인원들이 바로 내려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안정된 수요를 확보를 했다라고 과언이 아닌데 또 하나 이것도 하나의 위험 요소는 그 건물 내에 입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인근에 대형 상권이라던가 어떤 상권이 너무나 발달된 그런 상권들이 또 질비에 있다면 또 그들과 또 경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주변의 상권이 어느 정도 더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전용률이 다른 상가보다 좀 낮습니다. 주상복합은 보통 그 전용률이 50%로 보는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50%가 미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43%라든가 뭐 45% 요 정도의 전용률이 낮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면적에 대해서 어떤 그 분양가도 좀 비쌀 수가 있겠고 거기에 아울러서 또 관리비도 비쌀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용률이 낮다라는 거,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면적 대비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꼭 유념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테마상가는 그 계좌 방식으로 흔히 대형 테마상가인데 그거를 전체를 어떤 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방식으로 뭐 1구자, 2구자 이런 식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좀 소액은 투자가 가능한데 어떤 그런 시행사의 주체, 또 분양사의 주체, 또 시행사의 어느 정도 그런 지급 보증 능력이라던가 어떤 수익률 보장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구두로 보다는 어떤 서면으로 꼭 반드시 받아두시는 거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용지 매입 증명서라든가 건축 허가서 등 이런 것이 반드시 또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액 가진 소액 투자자들한테 적은 금액으로 구자 단위로 이렇게 다 펀딩식으로 모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분양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그 투자가의 입장에서 면밀히 한번 꼭 사전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 시 유의사항은 상권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인근에 상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배후 수요는 있는지, 또 확정된 인구 수요는 어느 정도고, 지나가는 유동 인구는 어느 정도며, 또 지하철 역세권이라던가, 이 인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들어오는 것은 있는지, 각종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음으로 양으로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꼭 면밀히 사전을 검토하시고 상가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상가의 유형별 투자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상가 유형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잠시 후에 상가에 대해서 또 매물 가지고 나와주셨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대천역에서 차량으로 약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02.47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38.84제곱미터입니다. 보령 해저터널 개통과 서해선 복선 전철 개통 등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좀 멀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신축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딱 지금과 잘 어울리는, 지금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가깝다고 하는데요. 건물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요즘은 한창 휴가철이죠. 한번 오늘은 좀 서울을 멀리 떠나서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내가 웰빙 거주하면서 임대 사업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대천 해수욕장이 인근에 가까이 있는 타운하우스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천역에서 차량 9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가 502.47, 그 다음에 건물 138.8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3월이 예정이 되고요. 구조는 1층에는 숙박시설이 되어져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또 챔버, 캐러반 이용이 가능한 그런 숙박시설 가능한 어떤 그 수익 모델이 갖추어져 있고요. 2층에는 이제 방 3개, 욕실 2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2층 단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보통 이런 경기권에서도 전원주택이라든가 타운하우스 같은 보통 6, 7억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바로 4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이 2억 원이 가능하고요. 임대를 놓을 시에 그 월 100만 원의 임대료와 그 다음에 또 월 165만 원의 어떤 관광 수익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실투자액은 2억 3,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천에서 타운하우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대천역에서 차량으로는 약 9분 정도 걸리고요. 해수욕장에서는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전 세대가 전부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변의 입지와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입지를 한번 궁금하시죠? 서울에서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가면은 바로 이 타운하우스가 있는 그 위치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대천 해수욕장에서 차량으로 5분에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 타운하우스의 현장은 대천 해수욕장에서 차량 5분, 걸으면 한 15분, 20분 정도가 되겠고요. 또 대천역에 있는 시내에서 또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고 바로 앞에 이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바로 이 해수욕장과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바로 이 보령해저터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그 국책 사업으로 정부가 크게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건데 바로 2019년, 2020년에 개통 예정이 될 보령 해저 터널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면도, 원산도, 대천항 이것이 다 한 번에 연결이 되고 솔빛대교, 보령 해저 터널까지 같이 이것이 한 번에 다 교통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것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국내 최장인 2020년에 보령 해저 터널까지 완공이 된다면 정말 글자 그대로 이게 1시간 10분 거리가 아니라 한 지하철로 타고도 이제 서울에서 바로 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그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연내 이런 그 내외국인 할 거 없이 연 내내 축제가 많고 항상 관광객으로 이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라는 어떤 그런 전원주택에 웰빙에 내가 거주를 하면서 바로 그런 그 관광객들에게 어떤 숙박업이라던가 각종 이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00실 정도 되는 대규모의 그런 대명 리조트 개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곧 완공이 되고 있고요. 이 일대가 관광객을 수용할 만큼 어떤 그런 숙박시설이 너무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거주와 또 이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까지 같이 골고루 갖추어져서 어떤 새로운 어떤 복합 수익 구조의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서해석 복선 전철도 또 곧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로 이용을 하면서 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떤 관광도 하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웰빙 수준의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왜 값비싼 호텔에서 바다가 보이는 방 선택하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 매물은 편안한 내 집 같은 타운하우스에서 전 세대 바다뷰가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과 함께 유의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본 물건의 특징은 한 번 더 제가 너무나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할게요. 바로 이 해안이 보이는데 입지 있기 때문에 조금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타운하우스가 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바다 조망으로는 아주 너무나 훌륭한 그런 위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위에는 이렇게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주택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이고 또 아래층에는 챔버, 또 글램핑, 캐러반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으로 관광객으로 어떤 많은 유입이 가능하면서 수익 사업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활용 전략은 바로 이제 4억 3,500만 원의 가격의 타운하우스가 되겠는데 바로 1층의 게스트하우스로 연간 한 1,260만 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글램핑 캐러반이 있어가지고 한 연 1,4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 아까 챔버가 있다고 했죠. 그 고급 인삼 재배를 할 수 있는 작물 재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1,200 정도, 이거는 거의 그 고정 수익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수익을 안고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탈 이제 모든 걸 다 갖춰보면은 연 3,920에 운영관리를 빼고도 한 265만 원 정도의 그 실제 투자금으로 2억대의 투자로 이 265만 원으로 수익이 가능하면서 어떤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관광객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고급 타운 속의 전원주택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별장으로 이용하시면서 동시에 아까운 바다 조망 혼자 보지 마시고요. 다 같이 나누시면서 수익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은요.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에서 신축 타운하우스 소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상가로 개통 예정인 4호선 진접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401.1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6.4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진접역 개통과 다양한 교통 접근성 강화로 배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가보실 곳은요, 남양주입니다. 요즘에 남양주 참 다양한 카페들도 많이 있고 유명한 핫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월등히 우수한 그런 진접역 근처의 상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통이 예정될 4호선 진접역에서 바로 도보로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고요. 분양 면적은 401.11제곱미터고 준공은 2011년 11월 달에 이미 났습니다. 상가 3개 호실로 3층에 301, 302, 303호 이 3개 호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 이 건물은 지하 2층에서 8층까지의 건물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6억 4천이고 대출이 3억 2천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보증금 5천에 월 25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는 2억 7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물건의 특징 핵심은 4호선 영장선인 진접역에 바로 출구에 나오자마자 코너에 자리 잡은 그 근린상가 건물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요,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건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축 상가인데요. 지금도 이곳에 가려면 잠실에서 버스 한번 타면은 금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곧 있으면 3년만 있으면 4호선 진접역이 개통이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입지. 상가는 풍수지리적으로 코너에 입지하고 있는 상가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바로 개통이 될 2020년 개통이 될 진접역에 나오자마자 바로 코너에 있는 상가고요. 그 상가 유동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3층이 되겠고요. 서울역에서
바로 한 50분 정도에 충분히 교통이 이용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접역 상가 현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근에 아주 대형 단지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그 확보된 배우 수요를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 대경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있고 또 인근의 산업단지 또 이런 아파트 큰 단지 그래서 어떤 복합적으로 상권이 어우러져 있는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남양주 연장 진접선 노선이 이렇게 내어져 있는데요. 바로 2019년에 진접역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벌써 그로 인해서 그 일대가 벌써 많은 그런 호재로 지금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러한 그 개통이 되면서 많은 그런 이동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지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교통의 어떤 사통팔달로 전체적으로 교통이 개선이 흐름도가 지금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덕송 상계 광역고속도로가 벌써 개통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덕송 내가 벌써 개통이 됐고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도 이미 되어져 있고 또 내촌에서 태계원까지 2019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교통 호재로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상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풍수 지리적으로도 좋을 뿐더러 또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코너에 위치한 상가, 지금 남양주 진정읍 금곡리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격과 함께 유의점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본 매물의 특징은 일단 주변 시세 대비는 엄청 저렴합니다. 같은 이 정도의 면적 크기면은 한 9억대 정도의 분양가이는데 본 매물은 6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투자하시는과 동시에 이미 차익을 누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 5천에 월 250 예상되고요. 대출도 3억 2천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는 2억 7천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개통될 역세권에 코너의 상가에 입지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과 함께 또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한번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셔서 한번 현장을 꼭 되짚어 보실 것을 유의하면서 오늘 상가의 투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양주 진접읍에서 신축 상가 전해드렸고요. 오비스트 파트너스에서 이번 주에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또 무료라고 하니까 잠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통해서 직접 들어볼게요. 네, 저희 오비스트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의 전략을 위해서 좋은 세미나를 항상 무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초동 LG 에클라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어떤 전문가들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보시고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재테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꼭 예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2시라고 하니까요.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523-9441번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차현신 전문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